국가기관에서 정책자금이라 그래서 저리로 사업자금을 오픈을 많이 합니다. 이런 기관에서 ES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이면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지원금은 말 그대로 대표님 사업장에 꽁돈을 주는 거죠. 이런 것들에서도 다 ESG가 필요합니다. ESG 경영을 ISO 인증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ISO 인증을 중소기업에서 취득을 하면 이걸로 ESG를 평가를 받아서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을 수 있고 규제는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ESG가 정부 기관들에서 이제 핵심 키로 이제 할 수 있고 트렌드입니다. 네, 세무사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싱커벨 신들입니다. 네,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잘 배우셨죠? 네, 그것까지 이제 탑재가 딱 되셨으면 ESG까지 가야 저희가 오늘 배울 내용이 끝납니다. 온 김에 제가 뽕을 아주 뽑습니다. 네, 짧고 굵게 저희 네, ESG 인증까지 잘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번 시간에도 빠지고 있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ESG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ESG는 중대재해처벌법도 ESG라는 큰 개념 안에 이제 포함이 되고 있고요. 어떤 거냐? 이제 S 중간에 소셜이라는 이제 사회적 책임인데 ESG가 이제 뭐 영어입니다. 앞 글자가 E는 environmental 환경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소셜 사회적인 책임 그리고 governance라 그래서 지배구조라고는 표현은 되는데 윤리 경영 그리고 투명한 경영, 그 지배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ESG가 저희 같은 이제 전문적으로 기업들을 도와드리는 컨설턴트들은 한 4, 5년 전부터 이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대기업들은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회 구조상 점점 이제 밑으로 하부로 이제 뻗어나가고 있고 정부에서도 계속 이거를 유도하려고 각종 이제 지원금 그리고 이제 자금 조달할 때도 다 뭐 금리 인하 혜택이라든지 자금 자체도 정책 자금도 ESG 관련된 자금들이 나오고 엄청 많이 생기고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파이가 더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대표님들도 잘 모르시고 경영 컨설턴트 분들도 ESG를 이렇게 심도 있게 큰 숲을 보고 컨설팅을 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이제 필드에서는 많이 이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몇 년 안 남았거든요. 지금 규제라든지 각종 제재들, 법으로도 지금 많이 법제화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심해질 거고요. 반대로 혜택은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 빨리 준비를 하셔서 선점을 하셔라. 혜택을 선점하시고 이런 규제 같은 거에서 대비를 미리미리 하셔라. 우리나라에서 좀 발등에 불 떨어져서 하시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지금 그러고 있죠. 근데 미리미리 준비했으면은 얼마 비용도 안 드는데 또 지원금을 받아서 충분히 할 수가 있었는데 또 불구하고 안 하다가 나중에 이제 발등에 불 떨어져서 하면 그 피해는 대표님들께서 받으십니다. ESG를 제가 대표님들께서 좀 어려워하세요, ESG를. 저희도 저는 이제 강의도 많이 하는데, 개념적인 거를 설명드리면 상당히 이제 어렵고, 이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게 ESG가 왜 지금 생겼고, why, 정부에서 자꾸 이렇게 규제화하고 강조를 하는지, 이 부분만 좀 확실하게 아시면은 이게 ESG가 필요하구나 진짜로 우리도 그럼 빨리 선점을 해서 혜택을 받자 이렇게 나오실 수 있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ESG는 아까 환경 사회 지배구조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들은 비재무적인 요소예요. 전통적인 기업에서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기업의 이제 가치는 뭐죠? 이윤의 극대화죠. 매출을 계속 올려야 되고 근데 지금은 매출이나 이익의 극대화보다는 비재무적인 이런 ESG 요소가 중요하다. 이게 지금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기업이 이윤의 극대화만 추구를 하면은
환경적인 문제, 그리고 사회적인 이런 구성원들 간의 문제, 그리고 윤리 경영도 막 안 하고 하면은 문제가 어떻게 발생되죠? 윤리 경영을 안 하면 갑질 사태, 뭐 땅콩 회항이 있죠, 대표적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네, 대표진의 이제 이사진의 그런 경영진의 갑질이었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는 기업이 입고 투자자가 있고 주주들이 입죠.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들. 이제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뭐 큰 매출이 큰 회사에서 오폐수를 그냥 막 방류하고 이렇게 되면은 환경이 파괴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지구적인 문제인데 환경적인 게 상당히 지금 지구 온난화라든지 또 옆나라 일본 같은 경우도 예, 원전 해양수 막 방류를 하죠. 이게 과연 ESG를 실천하는 건지 되물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또 S, 또 사회적인 책임도 중요합니다. 뭐 사회 구성원들이 저도 될 수 있고 대표님 다 사회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신경을 안 쓰고 이익만 쫓다 보면 상당히 기업도 발전을 못하고 저희도 소비자, 투자자, 모든 지구의 이제 구성원들이 피해를 받는다. 그래서 이 비재무적인 요소를 하자. 이게 유엔에서 이제 1987년에 보고서에 처음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지금 저희 나라에서는 이거를 지속 가능 경영, 지속 가능 발전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제 지속적으로 기업이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려면 이런 ESG를 실천하는 기업이어야 된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ESG를 지금 규제가 상당히 많아요. 뭐 넷 제로라든지 이런 탄소 배출에 관련된 건데 RE100 지난 대선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탄소 이제 배출을 우리가 감축해야 된다. 이런 것도 규제가 계속 생기고 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건 지금 EU나 이런 데는 더 지금 규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요구를 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엔이나 이런 데서 ESG를 아무리 이렇게 어필을 해도 그동안은 이제 규제가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뭐 그냥 우리는 그냥 이윤을 극대화하자 이런 반응이었는데 지금은 투자자들 뭐 미국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투자사가 이제 블랙록이라는 미국의 이제 투자 회사인데 어마어마한 돈을 굴리고 있죠. 여기가 ESG를 실천을 안 하는 기업이면 투자를 안 하겠다 선포를 했고 우리나라도 한국전력이 뭐 석탄 떼고 이래서 투자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안 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눈치를 봐야 되죠. 그리고 글로벌 이제 기업 평가사, 신용 평가사, 우리나라도 기업 평가를 왜 하죠? 기업 평가를 잘 받아야지 기업 대출이 잘 나오고 가치가 올라가고 M&A나 기업을 팔 때나 IPO 상장할 때도 기업 가치가 이제 당연히 중요한데 이런 평가를 할 때도 평가사에서 ESG를 반영을 하겠다. ESG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소비자분들도 고객들도 이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갑질하고 뭐 환경 뭐 신경 안 쓰고 이러면은 소비자들이 이제는 안 사준다는 거죠. 반대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착한 일을 하고 또 어떤 이런 이슈가 생겼을 때 소비자분들이 돈줄 내주자. 그래서 많이 이렇게 사주죠. 그래서 규제, 그리고 투자자의 관점, 그리고 기업의 이제 평가, 글로벌의 이제 우리나라 정부 기관들 평가, 그리고 고객의 요구 때문에 ESG가 지금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ESG는 다 이해가 된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생겼고, 기업에서는 왜 해야 되는지. 근데 이거를 대표님께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기업은 아직은 그런 것까지는 준비를 안 해도 됩니다. 하시는데, 곧 이게 다가옵니다. 글로벌 이제 탄소 규제. 지금 이제 탄소세나 이런 게 지금 30년, 50년에서 우리나라도 다 지금 준비를 해야 되고,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이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규제. 상당히 강력한 규제인데, 우리나라에서 현대차가 유럽연합에 이제 현대차가 판매를
하면은 수출이죠. 현대차 자동차 안에 부품 하나하나, 협력사 하나하나까지 다 ESG를 실천하는 기업인지 보겠다. 볼트 하나가 생산하는 업체, 협력사가 ESG 실천을 안 한다 하면은 공급망 규제에 인해서 수출을 못 합니다. 엄청 큰 거죠. 그러면은 현대차 협력업체들, 수출 기업들의 그런 협력업체들 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안 남아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강조를 하는데, 이게 ESG가 보시면은 정보 공개도 마찬가지고 이런 규제들이 거의 2030년이 거의 기점이에요. 기점이고 지금 2024년이니까 6년 남았는데 대기업들은 이미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중소기업까지 점점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도 전 세계적인 ESG 흐름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은 규제가 이제 이렇게 심하게 된 거고, 왜냐면 ESG, S, 사회적인 책임을 기업들이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산재도 계속 발생되고 근로자가 계속 사망하고 하니까 이제 만들어진 법이고요. 그래서 ESG는 무조건 해야 된다. 네. 중소기업도 당연히 해야 된다. 근데 중소기업에서는 그러면은 그럼 좋은 건 알겠고 내가 대비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또 반문을 하십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아까 첫 시간에 ISO 인증을 제가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ESG 경영을 ISO 인증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제가 뭐 이렇게 떠드는 게 아니라요. 무슨 어디 마크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중소기업들 너희들 ESG 경영을 하기가 어렵지? 이거 뭐 평가받고 S&P나 이런 뭐 외국계 평가사에서 ESG 평가를 받으려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걸 못하니까 중소기업에서는 대신에 ISO 인증을, 이 국제표준 매뉴얼이니까 여기에 ESG에 해당되는, 대응되는 넘버들을 취득을 하면 ES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으로 인정해줄게. 이거를 산자부에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뭐 글씨가 조금 할 수도 있는데 ISO 14001 이게 이제 환경 경영 시스템입니다. 제조업들 많이 취득하는 인증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규모가 있는 기업들이면은 또 스타트업들 중에 좀 기술성 있고 환경에 관련된 기술성이 있는 기업들은 ISO 50001 에너지 경영 시스템을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또 S 사회적 책임, 저희가 계속 지금까지 첫 시간에 많이 말씀드린 안전보건 경영에 대한 45001 45001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보보호, 개인정보 이런 저희가 지금 콜센터 같은 데다 전화를 하면 정보보호가 이제 중요하죠. 그리고 인권 문제 이런 것도 다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27001 이런 정보보호 경영 시스템 이런 것들도 지금 상당히 뭐 클라우드나 IT 회사 또 이런 플랫폼 회사 이런 데들은 정보보호에 관련된 인증들을 또 반드시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G에 해당되는 거버넌스에 대한 거는 ISO 37001 부패방지 경영 시스템이나 ISO 37301 준법 경영 시스템 같은 거를 준비를 하시면 G, 거버넌스에 해당되는 거를 준비했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E에 대한 거, S에 대한 거, G에 대한 것들을 ISO 인증을 중소기업에서 취득을 하면 이걸로 ESG를 평가를 받아서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을 수 있고 규제는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이스 DMB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기업 평가를 하는 큰 이제 기관 회사들이 있습니다. 나이스 DMB, 나이스 신용평가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리고 이크레더블 같은 이제 큰 평가 기관들이 ESG 평가를 할 때 이 ISO 인증을 있으면 이걸로 다 평가 점수에 반영이 돼서 고득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ESG 이제 리포트, 이제 나이스 신용평가에서 지금 이게 리포트인 겁니다. 보시면은 인증 관리 9001 품질 경영 시스템이 인증됐고, 안전보건 시스템, 뭐 환경,
윤리경영 시스템 이렇게 체크가 다 나와 있죠. 이게 보유가 돼 있으면 ESG 평가를 할 때 상당히 시간도 단축되고 그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인정을 다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점수가 잘 나오고 상당히 그 가치가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ESG 경영을 그래서 지금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혜택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장 대표님들이 지금 경기가 조금 내수가 어렵다 보니까 자금이 이제 기업 자금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 자금을 개인 뭐 은행이라든지 제2금융권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신용도 낮아지고 한도가 계속 줄겠죠. 가장 자금을 이제 융통을 할 때, 기업 자금을 융통할 때 대표님들이 이제 모르셔서 못 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국가기관에서 정책자금이라 그래서 저리로 사업자금을 오픈을 많이 합니다. 이런 기관에서 ES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이면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다른 지금 자금들은 뭐 지금 현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정책자금을 컨설팅하는 컨설턴트 분들도 저한테 정책자금이 진짜 씨가 말랐다 하는데 지금 또 시기상으로도 하반기로 갈수록 정책자금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ESG 자금은 오히려 더 늘어났고 계속 생기고 있어요. 예, 보겠습니다. 자, 기술보증기금, 기술성이 있는 기업들이 많이 가는데 여기에도 ESG 관련된 자금들이 많이 있고요. 또 신용보증기금, 여기도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보시면은 보증비율이나 이제 이자 같은 것들을 많이 낮춰줍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뒤에 보시면은 이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진공이라고 하죠. 이런 쪽에서도 지금 ESG 자금이 이자도 상당히 낮고 금액이 많이 지금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ESG를 반대로 근데 ESG 경영을 준비해서 찾아가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준비를 해서 신청하면은 잘 나온다. 그것도 이자도 감면해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5대 금융 지주죠. 뭐 농협부터 해서 KB, 우리, 신한, 하나금융 또 자체적으로 ESG 부서도 만들고 자금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계속 늘리고 있고요. 자, IBK 기업은행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ESG 관련된 자금. 자, 7월 16일 얼마 전이죠. 예, 얼마 안 됐습니다.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에서 ESG 실천 기업으로 들어오면은 150억에 대한 이제 자금을 만든 겁니다. 이거를 지원해 주겠다. 금리 혜택이 신용보증재단에서 0.5% 지원해 주고 그리고 보증료도 인하해 주는데 또 여기다가 서울시에서 1.8% 추가로 이자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거의 2.3%의 이자 지원이 들어가면 잘하면은 1.1%대 후반, 2%대의 이자로 엄청 저리로 자금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신용보증재단은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가는 데입니다. 음식점, 학원, 미용실 이런 자영업자분들이 신용보증재단을 많이 가시는데 그분들이 ESG를 기업 대표님들도 사실 잘 모르시는데 ESG가 뭘까요? 이걸 뭘 준비해야 될까요? 그래서 공문에 이렇게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환경, 이에 대해서는 제가 빨간 줄 써있죠. ISO 인증 이걸 준비해라. 14,000일, 50,000일. 사회적 책임은 이런 아까 정보보호 그리고 45,000일. 눈에 이제 보이죠. 제가 많이 지금까지 말씀드려서. 그리고 지배구조는 37001, 37301. 준법 경영 시스템, 부패관 이런 것들을 하나라도 준비해 오면 ESG 실천 소상공인으로 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겠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 이런 자금입니다. 지금 정책자금 못 받아서 날리고 이 정책자금으로 컨설팅을 받으면 컨설팅 수수료도 많이 주더라고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인증 받으셔서 가시면 자금이 저리로 쉽게 나온다. 그런데 이렇게 또 대표님들이 또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이 인증도 이게 비용이 들지 않냐.
몇백만 원 하지 않냐. 14,000일 같은 경우는 뭐 100만 원대인데 저렴하죠. 근데 이런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부랑 지자체, 뭐 공공기관 이런 데서 지금 많이 지원 사업으로 또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서 지원 사업이니까 꽁돈이니까 그런 걸 받으셔서 준비를 하시고 이런 ESG 관련된 자금이라든지 난 뭐 대출 싫다. 자금 필요 없다. 지원금은 또 있어요. 지원금은 말 그대로 대표님 사업장에 꽁돈을 주는 거죠. 이런 것들에서도 다 ESG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ESG를 미리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거 나오면은 좀 받으셔서 준비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실사례인데 자 벤처 인증 같은 경우 상당히 지금 또 올해 어려워진 인증 중에 하나인데 실제 사례입니다. 제가 올해 도소매 업종이었는데 여기 업종을 ISO 인증을 통합으로 진행을 하고 이걸로 사업계획서를 써서 좀 최단 기간에 원래 이제 혁신성장 유형이 45일이 걸립니다. 인증 쪽 아시는 분들은 근데 좀 빨리 나왔어요. 이게 그 노하우는 제가 갖고 있지만 이제 시간 관계상 빨리 나오게 됐고 그리고 기술보증기금에서 이제 실사가 나왔을 때 ESG 이제 정책자금으로 기부해서 운전자금 3억이 이제 이자가 2%대로 승인이 난 케이스입니다. 자, 수출 바우처는 어떤 거냐면 수출하는 기업들한테 바우처, 지원금을 주는 건데 여기 업체 같은 경우는 여기도 이제 최근에 제가 컨설팅을 해드린 업체인데 정책 자금이 필요한 업체였어요. 근데 이제 자금이 안 나오니까 제가 보니까 매출이 일단 너무 적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만 해도 2천만 원이면 상당히 적은 매출이죠. 법인인데도 농업법인이었고 어떤 이게 연잎차 같은 거를 해외에 수출하는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뭐 코로나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판로가 좀 위축이 되면서 매출이 많이 줄은 상태였고요. 근데 대표님이 이제 열정은 있으셔서 자금을 받아서 좀 활성화를 하겠다, 매출을 올리겠다 이렇게 하셔서 오셨는데 제가 일단은 자금은 그때 당시에는 나올 수 있는 게 없었고 바우처로 해서 수출 바우처가 있어서 제가 집어넣고 ISO 인증을 취득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서에다 넣으니까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이 선정된 사업계획서를 갖고 선정된 또 문자를 갖고 기술보증기금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이제 운전자금으로 1억 5천만 원이 승인된 케이스입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 제가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상하게 만든 게 아니고요. 실제 케이스이기 때문에 대표님들도 ESG를 만들면은 충분히 할 수가 있고 여기 이제 세무사분들도 많이 보시는데 인증이나 이런 바우처나 지원금, 정책자금 하시는 분들은 이런 케이스를 제가 보여드리면은 다 깜짝 놀라세요.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게 뭘로 나오는 거냐? ESG입니다. 지금은 ESG가 정부 기관들에서 이제 핵심 키로 이제 할 수 있고 트렌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ESG에 관련돼서 실무에서 좀 제가 컨설팅하는 것들 또 사례까지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ESG가 좀 어렵다고 느끼지 마시고 물론 이게 어려운 개념이긴 합니다. 또 지금 실무에서는 여러 가지 또 ESG가 이제 파생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하기도 하고 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실무로 접근할 때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ISO 인증으로 준비를 하셔라. 그리고 ISO 인증을 그 기업에 부담이 되신다면은 정부, 지자체, 공기관에서 이제 하고 있는 지원 사업으로 준비를 하시면은 좀 부담도 덜 되실 테고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살짝 또 보여드렸던 건데 ISO 인증을 받으면 이게 다 매뉴얼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류를 어떤 9001 품질부터 해서 환경 지배 구조 관련된 인증들 모든 인증들이 이렇게 서류로 해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복잡하고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근데 또 필요하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간단하게 이제
전자화, 문서를 전자화해서 간단하게 툴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게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문서로 인정이 되냐 하는 거에서 한국 이제 산업표준심의회에서 나온 겁니다. 이런 문서라는 거는 종이뿐만 아니라 컴퓨터, 디스크, 뭐 사진, 파일 다 포괄적으로 허용이 된다. 그리고 이런 거에서 문서로 보관이 가능하고 ESG적인 측면에서 보면 네, 준비를 저희가 매뉴얼 이렇게 두껍게 서류를 해서 계속 출력하기보다는 이것도 종이도 다 나무를 벌목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문서화해서 하는 게 ESG를 실천하는 기업으로서 또 어필이 가능합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ESG 관련돼서 좀 기회가 된다면은 지금 뭐 공급망 실사라든지 뭐 수출 기업들 또 실제로 지금 여러 가지 제조 뭐 건설 업종에 관련돼서 ESG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혜택을 받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추가적으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에서 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또 싱커벨님 통해서 많이 문의를 주시면은 최대한 자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욱입니다.